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약세장에서 수익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 하는데요. 자,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했던 부분입니다.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가잉 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이다. 볼 수 있고, 이는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뭐 현재와 같은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던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역으로 시장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. 더 이상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관의 벽을 타고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 트레이딩으로 섣불리 접근한다? 그것은 뭐 쉽지 않은 그러한 방법이고요.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뭐 쌍봉에 대한 부분, 쌍봉에 대한 부분, 삼중 바닥에 대한 부분, 서서히 저점을 들어올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서서히 진입하는 게 굉장히 뭐 올바른 트레이딩이다. 그러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어떤 현금 쌓아둔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하락장에서 트레이딩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는 뭐 트레이딩을 해도 이 제대로 된 어떤 트레이딩을 할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트레이딩을 할 때일수록 좀 진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고, 뭐 이중 바닥, 삼중 바닥에서 진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는 분할 매수, 최대한 분할 매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뭐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.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입을 하면 계단형 하락에서 잡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2중, 3중 바닥권에서 탈피 구간 이러한 구간 때 진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가잉 매도 상태 모두가 막 던지는 상황 그러할 때는 오히려 더 바닥권에 이르를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약세장 이러할 때는 절대 빚이라는 것은 뭐 신용이나 미주나 뭐 스탁론이나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되겠죠.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. 빚을 지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다. 온전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트레이딩보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, 더 권해드린다라는 점을 항상 말씀드립니다. 투자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가을나무와도 같다. 그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의 어떤 방침 아래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겨울철 사과나무가 뭐 아직까지 뭐 입춘이 지났지만 겨울 같죠. 하지만 뭐 땅바닥에는 서서히 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. 겨울철 가을나무와도 같은 음, 뭐 눈발이 날리는 그러한 겨울철 가을나무가 잎이 돋아날 것 같지가 절대 않죠. 겨울에서는 나뭇가지에. 하지만 봄이 오면 반드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넝마에 있는 주식 아니면
비이성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주식 아니면 외부적인 변수로 너무 하락한 종목 하지만 OMR 카드를 잘못 마킹했던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학생이 OMR 카드를 제대로 작성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분할 매수한다면 무조건 시장이 그 가치를 반영해주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. 또한 확신이 들고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투기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어떤 밑바탕에 기본 베이스가 되고 또한 투기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기에 뭐 적기인 때가 현재와 같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 0.09로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. 나스닥 플러스 0.20. 나스닥 보면 이전에 이 닷컴 버블의 때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전에 이러한 구간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굉장히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. 뭐 트럼프가 증시 부양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피력을 했고요. 뭐 중산층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. 주식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뭐 0.2%의 하락세가 보여주면서 뭐 적극적인 어떤 트럼프의 부양책 이러한 것에 환호를 하면서 앞으로도 미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. 그러한 것과 연동해서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을 연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코스피 지수상을 살펴보면요. 결국에는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터치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고점 2277포인트 이 전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 이러한 저점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전고점에 대한 뭐 무게감이 그리 뭐 무거운 것이 아니다. 가볍다.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코스닥도 서서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코스닥이 뭐 932포인트 이 포인트는 단연코 돌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시장에서 주도적인 종목은 매 섹터가 변화한다. 우리들이 보지 않았던 그 모래알 속에 진주가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뭐 저항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뭐 400일 선에 저항선이 있지만 다시 한번 돌파될 가능성 다시 한번 480일 선에 2차 저항선 이러한 저항선이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해 주기는 쉽지 않겠죠. 어느 정도 물량을 잡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조금은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대신증권과 같은 종목 이전에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뭐 12,000원, 13,000원 하던 종목이 뭐 4만 원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러한 어떤 하나의 큰 뭐 삼파동을 얻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. 뭐 이러한 구간에 단타를 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? 결국에는 큰 수익은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서 홀딩하는 것에 큰 수익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두산과 같은 종목 보십시오. 대세 상승기 때 말아하던 종목이 24만 원까지 갔습니다. 이렇게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서 홀딩한다면 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약세장에서 뭐 투자를 하는 어떤 뭐 큰 기법보다 약세장일 때일수록 어떤 더 박앤세일 종목에서 더 담고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서 확신을 갖는 그 주도적인 섹터 선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
정말 너무나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.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